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면 재미를 말해야 하는 홍난지입니다. 오늘은 카툰 부머의 창립자이신 권혁주 작가님을 함께 모시고 카툰 부머라는 곳이 우리나라 웹툰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웹툰, 초기 웹툰 2000년대의 웹툰의 재미 경향성과 2020년대의 웹툰의 재미의 경향성은 좀 달라졌다라고 느끼거든요. 권 작가님께서는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혹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혹은 주관적인 어떤 판단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카툰 부머의 권혁주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혁주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2000년대 초반에 웹툰이 등장하던 시절에 그때 권혁주 작가님께서 카툰 부머를 창설하시게 된 계기는 네, 무엇이었나요? 창설까지는 아니었고요. 사실 지금으로 만약에 소환해서 만약에 얘기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그냥 단톡방 하나 만든 느낌이었어요. 예. 오, 그러니까 처음에 제목이 뭐였냐면 붐 카툰 작가들의 카페였거든요. 붐 처음에 카툰 작가들의 카페. 네, 그래서 원래 네이버 카페 당시에 이제 네이버 카페가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고 사람들이 네, 커뮤니티였죠. 네네, 커뮤니티로 네이버 카페를 많이 사용했었고 그때 제가 활동하던 게시판이 이제 붐 네, 게시판이었고 네이버의 일종의 유머 게시판이었죠. 예, 유머 음, 게시판이었고 그때 같이 그때 이제 제가 활동했던 것이 이제 붐 게시판이었는데 거기에 계신 작가분들을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초대한 거였어요. 한 분 한 분 어, 초대해서 카페 가입을 시킨 거였죠. 어, 근데 이제 왜 만들었냐라는 거 하면은 네. 저 말고 다른 작가님들의 원고료가 되게 궁금했어요. 예, 아, 그게 최초의 되게 동기입니다. 중요하죠. 진짜 예, 중요하죠. 최초의 동기였어요. 그래서 아,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지금도 여전히 DC 카툰 연재 갤러리는 있잖아요. 근데 네. 거의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붐 음, 카툰, DC 카영겔, 뭐 네. 또 그때 웃긴 뭐 대학도 루리에? 있었고, 예, 루리앱도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네네. 근데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그 여러 작가님들을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저는 전혀 제 주변에 만화가 전혀 없었어요. 제 주변에 만화가 음, 없었고 물어볼 데가 없었죠. 그래서 음, 나는 이렇게 공짜로 올리고 있는데 어, 저분들은 고려를 받고 있나? 나만 이렇게 아, 고려 안 받고 이렇게 바보같이 혼자 올리고 있는 거 음, 아닌가? 라는 음, 생각으로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물어보고 싶어서. 근데 어, 연락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겨우 뭐 블로그나 뭐 메일 주소 좀 알아서 이제 한 분 한 분 초대를 한 거였죠. 음, 근데 이제 네이버에 카페를 만든 거는 붐카툰이 기본적으로 네이버 아이디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초대하기가 쉬웠어요. 음, 그러니까 카영겔이나 뭐 이런 데보다는 붐카툰에 음, 계신 분들을 그 아이디만 알면 기본적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초대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아,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초대했고 이제 놀라웠던 건 뭐냐면 아무도 고려를 받고 있지 않았다. 헉! 예, 그거를 알면서 그때 당시 대단히 놀랬죠. 아, 그러면 네. 그 붐 카툰에 연재하고 계시던 분들은 붐 카툰에만 그냥 아마추어로서 그냥 재미로 만화를 올리셨던 거였고, 그렇죠. 정말로 프로로서 어느 다른 매체에 만화를 기고하신 분들은 전혀 아니셨던 거네요. 그렇죠. 전혀 아니었죠. 그때 그럼 그야말로 아마추어리즘의 산실이랄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예, 사실은 DC 인사이드의 카영 게리나 지금 말씀하신 네이버의 뿜 게시판은 그 당시를 회상하는 많은 연구 자료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을 부유하던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아마추어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뭐 실험적인 재미들을 그 공간에서 굉장히 많이 실험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댓글로서 그리고 그 실험이 성공적인지 음, 아니면 성공적이지 않은지를 판가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카툰 부머의 창립 계기를 상설 계기를 들어보니
그 이론이 맞기도 하네요. 그런 얘기들이. 그렇죠. 예, 아마 그때 당시는 웹툰이라는 말도 이렇게 완전히 없었죠. 정착되긴 전이었거든요. 네, 완전히 맞아요. 정착되긴 전이었고, 뭐 누구는 뭐 디지털 카툰, 음, 뭐 디지털 PC툰, 만화. 네, 뭐 여러 가지로 불리던 음, 때였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스노우캣, 음. 권윤주 권은주 작가님의 작가님. 예, 스노우캣과 마린 블루스, 네. 정철현 작가님 최근에는 마조앤 세디 그리셨던 이제 분인데 그분이 이제 킴스 라이센싱이라는 음,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제 맞아요. 일어났던 이야기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네. 여러 캐릭터 사업을 하셨던 게 네. 어, 그때 그분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죠. 근데 그때는 아무도 본인들이 만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만화가는 당연히 그 잡지에 연재를 하거나 그래서 고려를 예, 받고 그렇죠. 연재를 하는 사람들인 예, 것처럼 여겨졌을 때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다 네.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냥 대학원생이었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 권 작가님께서도 개인 홈페이지 갖고 계셨어요? 그쵸. 예. 그때 음, 다 이제 누구나 다 홈페이지 하나씩 만들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있었거든요. 전 지금도 이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지금도 와. 예, 없애지 않고 있어요. 아직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도메인이랑 이런 비용을 안 내서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 같은데, 그땐 네, 정말 그게 좀, 맞아요. 뭐랄까, 취미 생활에, 뭐,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 요즘에는 유튜브 한번 해볼까? 내 채널 만들어 볼까?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인터넷에서 개인 홈페이지 만드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기, 스노우캣과 마린블루스가 굉장히 개인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었고, 맞습니다. 붐 카툰이라는 그 카페를 만드셨던 때는 2006년이군요. 6년이죠. 예. 2006년 그러면 6월이었습니다. 좀 텀이 좀 있네요. 한 5, 6년 정도의 텀이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마린 블루스와 스노우캣 같은 에세이툰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나도 저런 만화를 그려볼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붐 게시판 같은 데다가 만화를 올리시고 그랬던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 연재를 하겠냐는 제안은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연재를 하는 제안을 받아도 그때는 고려가 없었어요. 예. 아, 그냥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프로모션 해주겠다. 프로모션이요. 프로모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보해주겠다. 홍보해주겠다. 예. 작가님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말 되게 아, 싫어합니다. 홍보에 도움이 되는 거. 아, 와, 와우. 정말, 그러니까. 정말 와우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초창기에 그 들어오셨던 분은 아마 제 말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음, 어딘가에 글을 올리고 아니, 만화 올렸을 때 고려는 예, 거의 못 받았고 음, 받아봐도 뭐 한 5만 원 선이었던 걸로 5만 알고 원. 예, 5만 원. 5만 원이라도 받으면 오, 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지금 이쯤에서 궁금한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 모든 가치가 돈으로 충족되지는 않으나, 그래도 원고료도 없는데 왜 만화를 그리시고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까?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내가 아마추어라서 뭔가 그리고 나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만화를 올려라고 해도 이게 어떤 재미가 없으면 그러니까 음, 그리는 재미, 보여주는 재미, 그러니까 뭐 돈을 벌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재미가 없다면 사실은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하게 된 그런 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카페 운영하는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촌스러운 열정이었거든요. 어, 예, 그러니까 그때는 만화를 그린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냥 당연히 걱정하던 시절이었고요. 예, 만화 그쵸. 그걸로 어떻게 하려고. 음, 근데도 만화 그리는 게 그냥 좋았던 거예요. 예, 음,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이죠. 음, 근데 그 붐카툰 제가 카페를 만들어서 사람들 초대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되게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어, 다들
만화 보는 걸 좋아했고, 네. 그리고 여전히 좋아하고 있고, 음, 또 그리고 싶어 하고. 근데 음, 그거를 열정 말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돈 되는 열정은 아니니 좀 촌스럽다. 그래서 음, 촌스러운 열정으로 우리는 만나고 있다. 근데 음. 그 느낌이 저는 되게 지금 되게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아무런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만화가 그러니까요. 좋아서, 네. 네.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촌스러운 열정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열정이 계속 지속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권 작가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지속을 계속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으세요? 음,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크게 작가들에게 작가들이 원하는 건 크게 두 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하나가 더 잘 그리고 싶다. 어, 더 잘 그리고 싶다. 네, 기본적으로 맞네요. 만화를 좋아하니까 네. 더 잘 그리고 싶어 하는 그 욕심들이 다들 있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놀고 싶다. 같이. 놀고 싶다. 네. 나랑 뭔가 생각이 굉장히 좀, 비슷한. 네, 네. 좀 모순적인데요. 네. 잘하고 싶은데 놀고 싶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당시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공감대가 뭐였냐면 주변으로부터 약간 멸시와 냉대를 받는 그런 공통점이 멸시까지요. 있어요. 네. 네,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만났을 때 너무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많아. 음. 음, 음,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냥 웃고 떠들고 하는 것들이 음. 되게 즐거웠던 것 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붐카툰이라고 하는 카페의 어떤 기능은 잘 그리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그렇죠. 장이자 예.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그릴 수 있는지를 얘기함과 동시에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응어리들이 분출되는 그런 발산의 공간이기도 했네요. 네, 침묵이죠. 아, 네. 어.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작가님들이 그런 친목을 통해서 조금 더 내가 더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더 만화를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독자들과 즉각적으로 만나서 뭔가 반응을 얻는다라는 즐거움이 당시에는 작가님들에게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기능을 댓글이 하고 있었으니 어느 정도 아마추어 작가님들이 초반에 굉장히 활력을 얻고 조금 더 해봐야겠다.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라고 하면서 어떤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댓글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권 100% 작가님도 맞습니다. 그러셨나요? 예, 100% 동의합니다. 예. 아, 그때 그렇군요. 고려를 저희들끼리는 뽕 맞는다 그러거든요. 댓글뽕. 응?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학술적이지 않고 되게 위험한 네. 단어일 수도 있으나 네, 현장에서 쓰이는 비유적으로 얘기인데, 예. 네. 근데 진짜로 그거 말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열심히 그렸어요. 그리고 네. 열심히 그렸고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신이 나서 다음 음, 화를 그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죠. 음. 음, 고려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 말고는 낙은 없었죠. 예, 작품 연재 음, 어딘가에 올려서 꾸준히 올리고 조회수 올라가는 거 보고 그 조회수가 막 이렇게 계속 갱신되면서 숫자 올라가는 음. 그런 것들이 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어요. 예. 어, 당시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이버에서 뿜 게시판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으면 굉장히 조회수가 높고 좋아요 수도 많고 댓글 수도 많은 그런 특정한 게시물들은 네이버 메인에 떴어요. 맞습니다. 그쵸? 그것도 네네네. 굉장한 보상이 되었겠네요. 그럼요. 예. 제가 그래서 뭐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네. 캡처를 하나 해온 게 있는데 오, 이게 이제 당시에 어, 예, 우와. 붐 카툰 와, 게시판입니다. 이건 진짜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유물 아닙니까? 예,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그 약간 뭐 베스트 같은 것들이죠. 어, 여기 보시면 어머, 꼬마비 작가님 계시고 그렇네요. 여기 이제 미티 작가님 계시고 아, 예.
여기 쭉 이제 그때 당시 이달의 어머, 어머. 작가가 있었거든요. 우와. 네. 어머, 여기 마인드씨 작가님도 계시고, 루나 작가님도 계시고, 맞아요. 진짜 주호민 작가님도 루나파크, 계십니다. 네, 조우민 작가님도 계시고, 지금 남 작가님도 계세요. 네, 눈알 작가님도 계시고, 우와.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왜 분카툰 카페를 만들었냐면 저는 일반 작가였거든요. 여기 어, 보시면 탭에 일반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달의 작가, 아, 이달의 작가가 되면 고려가 나오나? 그게 어, 궁금했던 거예요. 아, 근데 네. 물어볼 데가 없는 거지. 음. 어머, 진짜 궁금하셨겠어요. 근데 네. 정말로. 근데 역시 없었다. 없었다. 다만, 우리를 계속 허기지지 않게 해주었던 것은, 맞습니다. 정말 그 힘이 나게 해주는 댓글과, 그리고 조회수, 이런 음, 것들이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었다. 음. 그러면 진짜 실제로의 그 허기를 채워줬던 혹시 다른 일거리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만화 그리는 일 이외에 내가 생활비를 충당하는 본업이 있었다. 다들 있었죠. 직장과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뭐 자영업자도 있었고요. 어,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큐레이터 일을 하면서 아, 했었습니다. 네. 큐레이터 제 본업은 따로 있고 음, 이제 제가 이제 뭐 취미로 그리는 거였죠. 예. 음, 아마 다들 뭐 하나씩은 있었을 거예요. 예. 음. 하다못해 부모님 용돈이라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거를,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기가. 음. 어, 근데 그게 권 작가님도 그 당시 20대셨으니까 가능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큐레이터라고 하는 다른 직업도 있으니까 내가 이걸 본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잘 그리고 싶어도 시간적 어떤 금전적인 그런 여유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웰메이드에 대한 것들을 좀 포기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근데 이 궁금한 것은 독자들은 웰메이드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웰메이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그 웹툰을 돈 주고 보는 시대로 넘어간 이후에 그럼 이런 2013년 예, 이후 정도. 예, 그 이후로부터 음, 그리고 막 레진이 막 그 정말 크게 성공한 이 네. 시기 네네. 그러면서 2013년 이후. 예, 근데 그것도 바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어, 지연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음, 내가 그 뭐 쿠키나 돈을 주고 보는 게 좀 자연스러워지면서부터 음, 자연스러워지면서부터 퀄리티에 대한 그 어, 요구가 되게 어, 확실히 달라진 것 같다라는 걸 제가 피부로 좀 느꼈죠. 이걸 내가 돈 어, 주고 봐야 돼? 약간 이런 음,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지금 제가 지금 띄워드린 이 곡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대삼 작가를 응원하는 릴레이 카툰이었거든요. 네. 붐카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붐카툰 작가들의 카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카툰 부모로 이름이 바뀌게 된 이게 계기였어요. 아, 네. 네네. 정대삼 작가를 응원하는 릴레이 카툰이 이름을 음, 바꿔야 하는 계기가 됐던 건데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아, 네네. 왜였나요? 왜 붐카툰에서 카툰 부머로 이름이 바뀐 건가요? 왜냐하면 이 시작은 붐카툰에서 했는데 이 릴레이 카툰이 계속 번져나갔거든요. 네. 아, 그때 정대삼 작가님을 응원하는 그때 정대삼 작가님이 약간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연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네. 댓글이나 독자들이 댓글을 통해서 정대삼 작가의 뭐 프로 의식을 막 의심하는 뭐 이런 약간 음, 악플을 달게 되면서 작가들이 이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음, 작가를 응원하는 릴레이 음, 카툰이었는데 이게 뭐 DC나 뭐 우대나 풀빵이나 계속 다른 커뮤니티로 계속 번져나간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문카툰 작가는 아니었는데 다른 데서 활동하시던 분들도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됐고요. 음, 그러다 보니 나는 문카툰 작가 아닌데 음, 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한 아, 거죠. 왜 꼭 네네네네. 문카툰으로 제한하나요? 뭐 조금 더 어, 넓은 의미였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카툰을
붐시키는 그런 음, 카페로 카툰 부머, 카툰을 음, 붐시키는 사람들로 음. 이름을 좀 바꾼 거죠. 그게 그렇네요.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붐 카툰이라고 한다면 네이버의 붐 게시판에만 올리는 카툰 그 게시판에만 올리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게 되면서 카툰 부머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카툰 부머는 네이버 카페에 그 카페로서 계속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에서부터 계속 활동하신 동료 작가님들 성함 몇 분 이름 좀 대주세요. 음, 저희가 이때 네. 초창기였죠. 네. 초창기에 첫 해였죠. 2006년. 저희가 이제 그 거의 첫 정모였나? 아니면 어쩐 정모를 많이 하던 시절은 아니었는데 이때 이제 어, 그 릴레이 카툰 이후에 작가들끼리 되게 돈독해졌어요. 아, 이것도 정말 유물 아니에요? 이 자료? 다 공개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얼굴 봐도 모르실 테니까 아실 만한 분은 요분 가운데에 계시는 어. 여기 주호민 작가님. 어? 네? 주호민 이분 작가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주호민 작가님이시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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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이쪽은 이게 저고. 어머, 권혁지 작가님도 아닌 것 같아요. 와, 진짜 모르겠네요. 네, 제가 카툰붐으로 바뀌고 그때 이제 저희 카페 네이버 그 대표님이신 김중구 대표님도 저희 네. 카페에 들어오시고 그때 되게 응? 열심히 활동을 하셨어요. 어, 카툰 부모 카페에 김준구 대표님이 들어오셨다고요? 네네네. 그때는 계셨었어요. 근데 초반에는 뭐 김중구 대표님도 계셨고 그때 다음 웹툰이었죠. 김원 박, PD님도 김원 계셨었고요. PD님. 예, 박정서 대표님도 그때 다 카페에 같이 초반에는 같이 우와, 계셨었어요. 예. 너무 신기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연재를 시작한 분들은 "헉, 대표님께서 뭐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어, 그때는 그냥 대리였죠. 김중구 대표님도 대리였고 그때 받았던 메일 하나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때 왜 이런 메일이 왔었냐면은 그 막 작가들이 계속 그 서로 교류하고 담당자들도 카페 안에서 같이 얘기하고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네.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붐카툰과 그 네이버 만화가 좀 겹친다. 특히 도전 어, 만화랑. 네, 네, 그러니까 네. 붐카툰에 음, 올리기도 하고 저쪽 가서 도전 만화에도 또 올리고. 음,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이달의 작가 막 이렇게 음, 되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도전 만화를 하고 있으니 뭐가 음,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런 불만이 좀 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안을 했죠. 이 통합을 하자. 아, 붐카툰과 네이버 만화를 합치자. 어, 또 결정적인 계기가 2007년에 그 서울 캐릭터 페어에 같이 참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만화랑 네. 붐카툰 작가랑 콜라보로 같이 부스를 만든 거예요. 어,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좀 발전이 됐었죠. 음, 예. 그러면 지금 혼란스러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조금만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요. 붐 게시판은 원래부터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가 생겨났을 때부터 붐 게시판은 있다시피 한 있었죠. 예, 예. 곳이었고,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뭐한 카테고리로서 네이버 만화가 생기는 시점은 언제였나요? 2004년인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다음보다 한 조금 늦었었어요. 네네네. 1년인가 그, 늦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예. 즈음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2004년 즈음에. 그때는 처음부터 김준구 대표님이 담당을 하진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 아니, 담당을 했었나? 하지만 중간에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뭐, 부서 음, 이동을 했거나, 뭐, 음, 그래서 어디 갔다가 다시 뭐 오시고 막 그랬던 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게시판 문화가 사실은 인터넷 초기에 굉장히 많은 그 우리나라 인터넷의 어떤 문화의 취향이랄까요? 문화의 경향을 많이 주도했었잖아요. 그쵸. 게시판 중심의 취향 문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시판에는 항상 유머를 올리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게시판들이 늘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자연스럽게 만화라는 것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유행하는 만화의 장르가 그러니까 유머를 주는 웃기는 재미를 주는 그런 장르야, 그런 콘텐츠야라는 식의 인식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웃기는 재미가 당시에 어떤 낯선 어떤 매체라고 할까요? 인터넷 이런 인터넷이라고 하는 좀 다소 낯선 매체에서 좀 더 사람들이 각인을 잘 할 수 있을 만한 받아들이기가 조금 쉬운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그런 식의 어떤 감흥이 아니었나 웃기는 것들이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예, 실제로 그 네, 김준규 대표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그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네, 초반에는 유머로 승부하겠다 이런 얘기 음, 했었거든요. 그만큼 단발성이고 파급력이 그때는 이렇게 스크랩이라는 말들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퍼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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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뭔가 재밌는 걸 보면은 자기 홈페이지로 퍼가든 퍼간다. 네, 예, 아니면 싸이월드로 퍼가든 그쵸. 예, 퍼가요 했었죠. 그렇죠. 저장해서 마치 퍼가요 하고 맨날 퍼가요. 이렇게 예, 하트 이렇게 남기고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랬었는데.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게 그만큼 파급력이 있었거든요. 음, 유머가. 그쵸. 예, 그래서 그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일상물 그리고 공감 개그 기반의 웹툰. 일상물 음. 아니면 개그 위주의 캐릭터 중심의 캐릭터 개그물. 중심의 개그물 이런 것들이 약간 메인 대접을 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네이버 웹툰에 조금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연재하고 있는 그런 만화랑은 조금 차별점이 분명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영향이 부모 게시판 그리고 붐카툰 카툰 부모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엔 들었어요. 음, 그러면서부터 카툰 부모에 대한 궁금함,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 부모, 그러니까 카툰 부모나 붐카툰이라고 하는 그 게시판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어떤 변수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이버가 후발주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전략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향력도 무시는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000년대 초반에는 다음을 더 가고 싶어 했어요, 작가들이. 맞아요. 예, 다음에 가야 좀 작가의 제대로된. 대우를 받는다. 예, 음,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네이버는 조금 약간 거긴 좀 애들이 보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 예, 뭐 초딩들 가는 데 아니야? 약간 이런. 진짜 그러셨어요? 작가님들끼리 아니 작가님들끼리 아니라 이 대중적인 인식이. 대부분의 네, 인식이,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었어요. 독자들의 네, 인식이, 만화를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다음이 훨씬 더 볼 게 많고 음, 다양하고 뭐 이렇다 이런 맞아요. 네.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작가들도 기왕이면 다음을 가고 싶어 했었죠. 예. 음, 네. 그게 2000년대 초반에 한 2007, 8년까지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대 초반까지도 다음 웹툰이 조금 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연재 형식의 어떤 장대한 스토리를 가진 어떤 이야기를 내가 만화로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나는 다음 웹툰에서 연재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201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 있지 않았나. 로서 느끼는 감흥입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2013년 음. 그 전까지는 다음이 훨씬 더 형님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다음이. 네. 음. 그랬는데 카카오랑 합병된 게 언제죠? 그죠? 16년에 다음 웹툰 컴퍼니가 분리를 했었죠. 음, 네. 그 이후부터 좀 그때 다음 웹툰이 있고 카카오 웹툰이 따로 생겼잖아요. 카카오 네.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네네.
아마 그 무렵부터 좀 힘이 좀 분산된 게 아니었나. 그건 음,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음, 그때부터 네이버는 계속 막 치고 나가는데 막 음, 글로벌로 간다 그러고, 그리고 네이버가 글로벌로 가기 시작한 게 2014년인가 그 네. 무렵부터였거든요. 그 예산 들어가는 것도 제가 그때 얼핏 들었을 때 거의 10배 차이 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예. 어쨌건 어마어마한 차이로 작가들이 그 네이버로 대량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음, 그때부터 확 차이가 벌어진 게 음. 아닌가. 그건 그 2010년대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 어쨌든 2004년 즈음에 네이버에서 만화 카테고리가 생기게 되면서 뭔가 붐 게시판과 그리고 도전 만화라고 하는 곳들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합쳐서 뭔가 만화 게시판, 그러니까 만화 카테고리를 좀 더 키우자라고 하는 네이버 측의 의도도 그 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잠시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좀 대중적인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웹툰에서는 이런 장르 봐야지라고 했을 때 어떤 굉장히 긴 스토리의 연재 만화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좀 더 웃기는 감흥을 주는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의 그런 어떤 재기 넘치는 실험적인 그런 형식들을 많이 보고 싶어 했다라는 식의 음.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010년도 즈음에는 부머 라디오를 시작하셨는데 이 2010년도 즈음에 부머 라디오를 시작하신 거는 그 전에 이미 카툰 부머의 많은 그 아마추어 만화가 분들께서 속속들이 데뷔를 하고 하신 이후였던 거죠. 2006년에 이제 만났던 작가들이 2008년, 9년에는 거의 다 이제 막 데뷔를 하거나 어, 열심히 활동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2008년이었던 것 같은데 작가들끼리 이제 만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궁금한 게 는 거죠. 서로의 어, 만화도 보고 하다 보니까 넌 배경 이거 어떻게 그린 거야? 혹은 아, 뭐 말풍선을 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처리해? 약간 음,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역시 그런 욕구가 되게 컸는데 궁금한 게 음,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아까도 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만화가 없었고 네, 처음 만든 카페를 만든 것도 고려가 궁금했던 거였고 웹툰 포럼을 만든 것도 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궁금한 게 많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 2008년에 부머 라디오 이전에 웹툰 포럼을 만드셨는데 그렇죠. 웹툰 포럼을 만드는 그 자체가 나처럼 궁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아니에요. 생각 그렇게 때문이었나요? 그렇게 큰 네. 명분이 아니었고요. 음. 그냥 내가 궁금한 게 많았어요. 다른 내가 사람 궁금하니까 어떻든 이를 좀 상관없어. 키워보자. 네. 아니, 판도 키울 생각 없었어요. 아, 정말요? 그냥 나는 너한테 이거 배우고 싶은데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가르쳐 달라고 좀 멋졌잖아요. 어, 그래서 판을 깔아준 거죠. 너한테 이거 배우고 싶은데 제가 찾아가서 얘기하면 한 5분 얘기하다가 말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강의실을 빌려서 사람들 모아놓고 앞에 어, 세우면 그래도 한 3, 40분 얘기하지 않겠나? 아. 라는 생각으로 웹툰 포럼을 만든 거였죠. 근데 웹툰 포럼이라고 하니까 다들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던가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만한 포럼이라고 하면 원래는 부담스러울 웹툰 만한. 아카데미라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아, 아카데미. 예. 근데 그게 네.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포럼으로 아, 바꾼 거예요. 그 아카데미가 더 부담스럽다. 그냥 네네네. 포럼으로 하자. 네. 네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럼 부머 라디오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머 라디오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아니에요. 재미였나요? 그 부모 라디오도 네. 그 정필원 작가님이 아, 네. 예, 라디오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라디오를 아, 듣는 걸 좋아하는데 누가 이런 방송 좀 안 해주나? 만화가들끼리 수다 떨고 오, 뭐 이렇게 작업하는데 술자리에 매번 나갈 수도 없고 근데 그 음, 이야기는 듣고 싶고 무슨 음, 얘기하는지 듣고는 싶고 나는 지금 펜션 구해야 되는데 갈 수는 없고 누가 음, 이렇게 라디오로 녹음해서 들려주면 좋겠다. 어, 예, 그렇게 해서 그럼 한번 해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정범 작가님을 만난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이종문 작가님을 못 만나셨어요? 아니, 같이 이정범 카톡부모에 계셨잖아요. 네. 작가님이 이정범 그때 작업실을 같이 썼는데 네. 그 카툰 부머 이름으로 부천 만화 영상증은 입주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이종범 작가님, 억수 씨, 음. 재수 작가, 정필원 작가, 완희 작가님,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총 6명이었는데 오. 여기서 우리 라디오 녹음해보자라는 생각을 음. 갖고 간 거였거든요. 아, 그렇게 부모 라디오를 시작을 하셔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웹툰 스쿨이라고 하는 어떤 밑받침이 된 것이 이런 부모 라디오부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웹툰과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그런 콘텐츠들을 정말 선구자격으로 만들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웹툰 지망생분들이 외롭지 않게 그리고 정보를 잘 나누어 가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꿈을 키워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11년에는 만화진흥법 초안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그 카툰 부머라고 하는 어떤 아마추어 작가님들의 모임이 어떤 만화진흥법에도 관여하셨다라고 하니까 음. 뭔가 한 4, 5년 사이에 위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도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진흥법 그 앞단에 네, 이 진흥법은 2010년 얘기고요. 2011년 11년. 얘기고요. 2009년에 세미나가 하나 있었어요. 웹툰 창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략 세미나. 음, 예. 요게 그 주간이 보시면 웹툰 포럼으로 돼 있어요. 세종대와 네, 웹툰 포럼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때 당시 이제 행사 내용이거든요. 어, 보면 뭐 부천 만화센터의 뭐 조관재 이사장님, 그리고 만화가협회 김동화 작가님, 음, 그다음에 윤태호 작가님, 한천 네, 교수님, 박석환 교수님, 김진구 대표님, 그다음에 김원 음, 당시 만화 다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저는 이게 기점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카툰 부머가 그러니까 만화계와 조우한 아,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웹툰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2000년대에 웹툰이라고 하는 콘텐츠의 위상은 말씀하신 대로 아마추어들이 그냥 그렇죠. 재미로 음, 댓글을 받는 재미로 그냥 아마추어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만화를 올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음, 프로로서 이것을 직업으로 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재미는 있어. 그러니까 그 주변의 시선들도 웹툰은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지. 만화의 어떤 정식 시장은 출판에 있지. 라고 하는 그 시각이 너무나 팽배했을 무렵이잖아요. 그런데 2009년에 저런 어떤 세미나를 정식으로 참여하시게 되면서 웹툰이라고 하는 그리고 웹툰에서 웹툰을 많이 만드는 그런 작가들도 만화계의 일원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든 그 계기가 바로 저 맞습니다. 세미나였다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예. 거군요. 그 전까지는 웹툰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화가라고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웹툰은 보면 안 되는 거. 보면 안 되는 거. 예. 왜냐하면 어. 만화는 당연히 돈 주고 봐야 되는데 아, 예, 그쵸. 웹툰이라는 것 때문에 이 약간 물이 흐려지고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만화가 분들을 만화가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약간 조금 좀 뭔가 뭔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뭔가 음, 나를 좀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그때는 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대를 근데 받지를 맞습니다. 못했다라는 예. 거죠. 네. 근데 2009년 요 세미나 이후부터 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 예. 저도 그 제 얘기를 잠시 하자면 그 당시에 저도 웹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웹툰의 연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식의 생각도 했고 그래서 뭐 웹툰의 연출 미학 뭐 이런 걸로 전 논문을 써볼래요 하면서 막 논문 주제 발표도 하고 그리고 뭐 연구재단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연구를 할 거다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기획안도 내곤 했었는데 이제 종종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의 얘기들을 그렇게 제가 연구 주제를 웹툰으로 잡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달가워하지 않으셨냐면
웹툰 때문에 지금 출판 만화 시장이 죽고 있다. 맞아요. 웹툰은 무료로 연재되기 때문에 만화 시장을 그러니까 잠식해서는 안 된다. 우선 그런 산업적인 어떤 기틀부터 확립하고 나서 연구해라. 음, 라는 식의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좀 그 의기소침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가졌던 어떤 확고한 생각은 저는 만화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제가 오히려 더 편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이후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만화계에서 만화를 연구하지 못하고 다른 오히려 전공 분야에서 웹툰을 연구하는데 만화를 전공한 사람들이 웹툰을 연구를 못하게 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음, 아, 위기의식이랄까요? 정말? 네,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진짜 와, 화가 좀 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걸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걸 연구를 못하게 하면 어떡해? 라는 식의 음, 생각으로 좀 화가 많이 났던 기억이 나요. 어, 그게 창작계뿐만이 아니라 연구계도, 네, 학계에서도 그런 어떤, 네, 느낌을 많이 받았답니다. 네. 네, 처음 듣는 얘기네요, 진짜. 그렇군요. 네. 네. 근데 확실히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뭔가, 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초반에 웹툰 그리시던 분들이 본인을 만화가라고 안 그랬어요. 예, 다들 그냥 뭐 캐릭터 디자이너 아니면 뭐 그냥 웹툰 음. 작가도 입에 딱 붙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때는 만화 그리던 사람들을 작가라고 부르지 않고 만화가로 불렀기 때문에 맞아요. 작가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되게 입에 붙지 않는 낯선 음, 단어이기도 했죠. 맞아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웹툰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2000년대 후반에 네이버 웹툰에서부터 좀 이렇게 우리 이런 만화들을 웹툰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좀 더 사람들 사이에서 이걸 뭐 웹툰으로 부르기로 하자라는 식의 음, 인식의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어서 지금은 웹툰으로 모두 통일해서 부르고 있는데 제가 2006년 당시에 석사를 입학했을 때 그때 그 얘기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다른 어떤 음, 동기와 이 만화를 뭐라고 부를 거냐? 전자 음. 만화냐? 디지털 만화냐? 네. 아, 웹 정말? 만화냐? 네. 인터넷 네. 만화냐? 그래서 막 그런 식의 어떤 구분을 막 카테고리화해서 막 유형 음, 분류해보고 개념화하고 음,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음, 어떤 그 선배님은 웹 코믹스라고 불러야 된다. 왜냐면 음, 연재되는 만화들을 코믹스라고 불러왔으니 뭐 음. 이런 식의 얘기도 하시고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웹툰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우리에게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어떤 연재되는 만화라고 하는 뜻의 웹툰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굳어진 지도 사실은 15년 남짓밖에 되지 네, 않는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젊은 음, 콘텐츠잖아요. 자라나는 콘텐츠. 음, 하지만 굉장히 그 변화의 속도는 빨랐죠. 맞아요. 저는 어, 2009년서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웹툰이 대세야. 라는 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09년부터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빨리 도대체, 들으셨는데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대세야? 매년 대세래. 생각보다 되게 빨리 네, 들으셨어요. 저는 2009년부터 들었고요. 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미나 말고, 아, 이제 만화계와 웹툰계가 이제 화해한 순간을 저는 약간 상징적인 인물을 저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 계신데, 네. 그 윤태호 작가님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막 웹툰이 대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 기존의 출판 만화 시장에 계시던 분들이 조금씩 넘어오셨어요. 웹툰으로. 네. 출판 시장에서 약간 조금 잘 안 나가서 넘어오거나 음, 아니면 출판 시장에서는 좀 인정받지 못하다가 웹툰으로 넘어오거나 이런 음, 경우가 많았거든요. 음. 근데 윤태호 작가님은 그 이전에 출판 만화 시장에서도 약간 적자 같은 아, 느낌이었어요. 그럼요. 그 그렇죠. 대한민국 네. 콘텐츠 대상을 받으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음, 웹툰으로 오셔서 또 음, 성공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부터 약간 그게 약간 통합이 결정적으로 음. 되지 않았나. 밸런싱이 조금 맞습니다. 네. 맞아졌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
예전에 그 프로 만화가 분들이 출판 만화 시절에 당연히 고려를 받고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여기에 내 만화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만화를 그려서 올릴 사람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고려도 없고 아마추어들이 그냥 재미삼아 올리는 공간에 사실은 올릴 이유가 없다. 근데 2000년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은 그때 다음 만화 속 세상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때 출판 만화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을 이렇게 모셔오게 되면서 스카우트에 오게 되면서 어떤 출판 만화의 문법을 그 웹툰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맞습니다. 윤태호 작가님의 이끼 같은 작품들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확실히 웹툰의 위상은 조금 다른 어떤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때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이후로는 어, 만화계와 웹툰이 약간 그냥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지속하게 되었는데요. 네, 다음에 좀 더 이어서 2010년대로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같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음, 소감이랄까요? 어떠셨나요? 네,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의외로 네. 이렇게 홍난지 교수님처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연대별로 네. 쭉 어떻게 보면 저도 점점 잊혀질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이 기록이 또 어떤 의미를 수여될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진짜 저는 그 권 작가님께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록이 없어요. 정말 연구자 입장에서는 어떤 정식의 기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작가가 아닌 다음에야 카툰 부모에 가입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기록은 이렇게 구술로 말씀해 주신 어떤 인터뷰로서만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인터뷰부터 그 다음에는 정말 정식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논문으로 정리를 하시던 아니면 책으로 이렇게 펼쳐지면 훨씬 더 우리의 어떤 웹툰계가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 사실은 이런 어떤 역사적 사실도 있었고 이런 식의 어떤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 그리고 음, 앞으로는 더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정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는 정말 너무 소중하고 정리를 그리고 굉장히 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연구자분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권 작가님 찾아가셔서 그리고 연재원 작가님 찾아가셔서 카툰 부모의 역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아직 못다 나눈 2010년대 얘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설을 좀 더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을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로 감사했고요. 네, 재미의 이후에 어떤 첫 번째 인터뷰랄까요? 네, 카툰 부모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재미의 이유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찾아올게요.